내가 본 트레이더 중에 탑3 안에 드는 게 이랑이다. 거의 무조건 한 7, 80억 했습니다. 70억 되나? 이런 구간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 와, 나 근데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이거 되게 신기한 개념이다. 저는 근데 실제로 그게 잘 먹히고 있어서 오. 저거 딱 처음 적용하고 그 달 13억. 와.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셨는데 제가 이랑이를 안 지가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됐으려나? 내가 회사에서도 많이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본 트레이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봤겠어. 근데 그 중에 탑3 안에 드는 게 이랑이다. 너무 가짜신가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역량도 있고 트레이더들한테 항상 뭔가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 이랑이는 그것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의존하지 않고 계속 새벽에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네. 되게 특이하다. 보통 저 정도 재능 있으면은 좀 슬렁슬렁 할 텐데 엄청 타이트하게 하네? 뭐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오늘 한번 이랑이한테 좀 배워보고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전업 트레이더로 활동한 지 4년 차가 된 불장 단타왕이라고 합니다. 거의 누적 뭐 한 7, 80억 했습니다. 딱 70억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신. 그래서 좀 궁금한 것들 네.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면 좋은 것들 저 사실 아예 모르거든요. 그래도 기초적으로 이제 주식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래도 매수 매도 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그래도 많이 아시니까 지지와 저항 요 정도?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저번 촬영 이후로 매매 좀 하셨나요? 수업료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확실히 돈을 잃으면서 배우니까 빨리 배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사고 팔면서 이거 왜 그럴까 신우랑 영우랑 물어보면서 조금씩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중. 아직 용어 자체도 낯설어서 일단 그런 걸 조금 끌어올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며칠 동안. 오늘의 목표는 이랑이의 핵심 기준들. 내가 이랑이 알거든. 이랑이는 되게 구체적으로 거래하는 그리고 되게 자기만의 되게 확신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 친구야. 근데 보통 일반적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없진 않지만 실제로 그걸 되게 잘 풀어내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근데 이랑이는 그게 기준들이 되게 다양한 부분에 조금씩 디테일하게 많이 있더라고. 그런 포인트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은 뭐야? 일단 세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차트만 봤을 때는 어디가 매수 타점이고 어디가 매도 타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됐겠네 하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근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평선 세팅으로 멀티플로 해서 7, 15, 10, 100, 200, 400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만 두껍게 해줘요. 이게 50선이랑 200선인데 그 다음이 이제 볼린저 밴드. 근데 볼린저 밴드는 저는 이거를 볼린저 밴드 뭐 상단에 닿았다 안 닿았다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켠다기보다 그냥 이게 없으면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프랙탈을 볼 때 그냥 없으면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프랙탈을 본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 봉에서 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시간 봉에서도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동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일봉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 다른 시간대에서 반복된다는 느낌, 약간 멀티버스 같은 느낌으로. 멀티버스 같이? 네, 저는 그걸 생각을 해서. 이게 되게 신기한 개념이다. 그래요? 되게. 저는 근데 실제로 그게 잘 먹히고 있어서. 그리고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이라는 거를 쓰거든요. 이거는 제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난 다음에 더 수익을 늘릴 수 없을까 하다가 찾아낸 거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다 넣어봤는데 결국 이 100선이 가장 신뢰도가 높아서 100선도 이렇게 두껍게 되나요? 그리고 VPVR, 이거는 매물대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이 볼륨 프로파일은 더 세세하게 그 가격대별로 매수 매도가 발생한 구간들을 다 바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분석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그치. 지금 단타를 할 건데 그래서 그건 꺼버리고 이 POC라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곳을 보여주는 POC만 켜놔요. 이렇게. 요 가격 구간인가? 네, 이 가격 구간에서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줄어들면 얘도 가격이 움직이는 그 차트 기간에 따라서.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펌핑이 시작된 이후로 어떻게 얘가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죠. 큰 매물대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정확한 네네. 지지 정한 구간이겠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세팅은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딱 지표 세팅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게 필요했어. 잡코인을 하나 사봤거든?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사고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손절을 못했어. 우리가 손절을 되게 빠르게 하는 타입인데 마이너스 지금 10%인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5분봉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온 이후에 사셨는지 아니면 떨어지기 전에 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체결 시간을 보면 돼요. 9시 22분. 보통 9시 22분이면 정말 안 좋은 시간대에 사신 거예요. 그래? 왜냐면 이미 펌핑이 나온 시간
시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어. 코인은 오전 10시 반, 11시쯤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 왜냐면 아침에 거래량 팡 터졌다가 이제 안 갈 애들 안 간다고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 그럼 실제로 내가 되게 안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한 안 거구나. 좋은 시간대에 매수를 했고 가격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일 9시 22분이면 여기서 사셨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난 진짜 오르길래 다 오르는 줄 알고 따라갔지. 그러니까 볼베는 아예 뚫어버린 밤의 습관에서 맞아. 다른 코인도 막 오르길래 오늘도 막 저번 주말처럼 뭐 이렇게 그냥 다 같이 올려주나 보다. 사면 다 같이 가나 보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무지성 매수를 한 거지. 제가 만약에 강도가 총을 들고 와서 넌 무조건 이 모카버스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돼, 너 무조건 사야 돼 라고 총을 들고 저를 협박하고 있으면 일단 여기는 볼벤을 뚫고 가면서로 갔으니까 이 위로 가는 건 이제 세력맘인 거잖아요. 맞아. 어떤 투자를 정말 잘하는 개미가 과매수지만 더 과매수가 나올 거야 라고 여기서 도박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분명히 내려올 것이고 내려왔을 때 어디서 사야 되느냐 기준만 세우면 되는데 제가 이제 잘 쓴다고 했던 게 거래량 가중 102평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검은 선이거든요. 이렇게 요 검은 선에 닿았을 때 여기쯤 샀을 것 같아요. 거래량 가중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 일반적인 이동 평균은 그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데 이 거래량 가중은 실제 거래량이 터지면 그 거래량 터진 곳까지 계산을 해서 이평선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지나 그러네. 저항이 될 수도 있는 실질적으로 거죠. 훨씬 더 의미 있는 기준선이 될 수 의미 있겠네. 있는 체결 기준이니까. 네, 의미 있는 이평선인 거죠. 어. 체결까지 생각해서 그려주는 거라. 그래서 저였으면 9시 20분쯤에 총 들고 야 장은 시작됐어, 넌 사야 돼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여기 365원에서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사실 이때는 그냥 호가창 보고 그냥 힘 빠진다 싶을 때 그냥 파는, 딱히 그걸 차트에서 이제 찾진 않고 그때는 어쨌든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거 갔을 때 진짜 오늘 되는 날인가, 오늘 막 다 미친 듯이 날뛴 날인가 나도 모르겠다 그냥 하면서 만약에 샀다고 쳐요. 어쨌든 손절 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여기서 깨졌을 때 손절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못했어도 언젠간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오면 여기서는 어차피 또 막힐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막혔을 때 손절, 깨질 때 손절하거나 막혔을 때 손절하고 그러면 이제 2% 정도, 2.5% 늦게 했다고 쳐도 한 3% 정도 손실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큰 실수를 3% 정도로 반납을 하는 거죠, 시장이. 어쨌든 사람인지라 뇌동매매 했다 치면. 네, 정말 내가 급하게 촬영을 들어간다거나 머릿속에 정말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놓치고 여기서도 놓치고 진짜 손절 라인 다 놓쳤는데 또 한 번 올라오네? 여기까지 왔을 때 좀만 더 오르면 내 평단인데 라는 생각으로 안 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네? 이거 진짜 마지막 탈출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없었다면 기준이 없는 거죠. 이 거래 가중 100이 없다면 그러네. 여기까지 왔을 때 좀만 더 오르면 내 평단인데? 맞아. 라는 생각 때문에 욕심으로 이제 못 파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가 마지막 손절 기회였던 거죠.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러니까 이 선 하나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보조지표 하나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준이 없었어서 저도 이 거래량 가중 100을 안 쓸 때는 200선과 50선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동했을 때 손실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건? 그러니까 저도 승률을 더 높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월 한 2억, 3억 정도 수익이 꾸준히 찍히고 있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막 월 5억, 10억씩 찍히니까 저도 좀만 더 뭔가 계산하고 고치면 레벨업하면 할 수 있는 수익이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제가 잘 쓰는 게 이평선이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도 저 멀티플처럼 75, 50, 100, 200 다 넣어봤거든요. 근데 75, 50처럼 짧은 것들은 그냥 일반 이평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렇다고 200까지 쓰기에는 이격이 벌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신뢰도 높은 걸로 이제 저는 100을 채택을 했고 실제로 이게 잘 맞아서 이걸로 수익이 많이 났죠. 이거 쓰고 나서 제가 월 3억씩 벌다가 저거 딱 처음 적용하고 그 달 13억. 와.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 더 명확해지니까 저도 더 자신감 있게 배팅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쨌든 거래가 제일 많다고 이 거래량 가중 이평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가 한번 지지되는 척 하다가 깨지니까 큰 하락 나오고 올라와도 막히고 그러네. 네, 그 이후에도 뚫는 척 하다 막히고 매물대구나. 네, 이제 매물대가 되어버려서 거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네. 그럼 이제 저는 이런 걸 이제 놔주고 언제 다시 사냐? 또 이제 강도가 또 총을 들었어요. 어쭈 씩 냈네? 너 좀 잘한다? 너 다시 해봐. 하면은 저는 이제 지금 못 사는데요. 저에게 시간을 좀만 더 주세요 하면서 이제 시간을 막 질질 끌다가 결국 이 아래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위에 있던 매물대가 좀 내려오는 거죠. 손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매물대가 내려오는 걸 지켜보는 거죠. 이 거래량 가중 100 이평이 내려오면서 결국 캔들이 그 거래량 가중 100 이평을 이렇게 뚫어버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매수하는 건 이런
이런 타점이거든요. 얘는 어쨌든 계속 우하향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쭉 연장선을 전 그었을 거예요. 한 여기 구간쯤 왔을 때 차트는 실제로 여기까지만 보여주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순간에 이 연장선을 그리는 거죠. 50선 연장선. 그리고 이 거래량 가중기평도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돼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연장선이 되어서 쭉 우하향 하겠구나. 저는 좀 더 아마 행복회를 돌려서 더 빨리 내려왔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걸 뚫었을 때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뚫을 걸 예상해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진입을 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이 50선을 약간 정배를 만들기 조금 직전부터. 네네. 한 다음에 200선에서 저항 받을 때 한번 팔았을 것 같아요. 계속 이평선의 흐름을 제가 직접 예측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미리 그 뒤에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모카버스를 계속 트래킹을 한다고 하면 얘가 이제 조금 완만해졌잖아요. 이 이평선이. 이렇게 되는 구간이 언젠가는 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얘도 조금은 내려오겠죠. 가격이 계속 아래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 200선도 계속 따라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와, 나 근데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이동평균선을. 네, 예측해서 저는 캔들의 움직임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이게 좀 맞다가 언젠가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비비다가 지금 11시쯤이잖아요. 뭐 대충 그렸다고 치면 그럼 오늘 저녁쯤에 모카포스를 한번 봐야겠네. 얘가 여기를 뚫는지 못 뚫는지 저녁쯤에 봐야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해놨잖아요. 실제로 이 구간에 오면 매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손실은 여기 계속 지지받았던 구간이니까 여기 깨지면 팔아야지. 근데 익절은 제가 말했던 이 거래량 가중백 여기 엄청 강한 저항 구간 있죠. 제가 매수를 여기서 했으면 매도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익비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손익비를 한번 쳐볼까요?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다고 치면 이제 전 여기서 팔 거잖아요. 대충 그림으로만 봤을 때 손절은 여기 깨지면 할 거잖아요. 기대수익이 7%인데 손실은 스탑은 마이너스 1%예요. 그러면은 1대10. 네, 보상률이 이제 6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손익비가 너무 좋은 거죠. 이거를 6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해도 본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6번 실패해도. 근데 6번 실패 확률도 되게 적죠. 이미 충분히 내려와 있고 충분히 믿을 만한 자리니까. 혹여나 만약에 50선을 못 뚫었어요. 저는 이제 뚫고 100선에 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못 뚫었어도 1대2. 그래도 손익비가 좋은 거죠. 지금 진입해도. 그럼 지금은 손절하는 자리보다는 매수하는 게 유리한? 네네. 지금 당장 강도가 총 들고 너 지금 사라고 했을 때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홀딩을 해봐도 괜찮은 자리이지 않나.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지금 이 가격이나 같은 가격이잖아 사실상. 그치. 근데 여기서는 매수할 근거를 찾기가 힘든 거죠.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이 내려왔지만 사야 될 근거가 나한테는 없네.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같은 가격이지만 지금은 이평선이 많이 내려와줬고 이 캔들이 이평선을 뚫고 역배열이었던 게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사보는 거는 아까 가격이랑 같지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손익비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기대 수익도 더 높아질 수 있는. 네, 여기서 진짜로 완전 추세가 바뀌어서 진짜 저 200선까지 간다 그러면 더 많은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어제 촬영할 때 온도 파이낸스를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15분 봉으로 보고 있었는데 제가 버글스 때가 여기였거든요. 아까 제가 1시간 봉에서 그린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50선이 완만해지면서 캔들이 뚫고 근데 아까는 이게 검은 선이었는데 지금은 얘는 이미 검은 선이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200선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50선, 그러네. 200선에 저항받고 눌린 다음에 50선이랑 100선이 같이 지지한다는 거는 엄청 신뢰도가 높거든요. 이미 가격도 제가 말했듯이 이런 데서는 사도 되게 손절이 짧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 다 끝나고 보니까 여기 한 5% 상승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나 이거 한 2억 들어갔으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 촬영했는데 15분 동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가 단기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한 곳이어서 실제로는 더 많이 올랐죠. 저녁까지 해서. 그러니까 계속 오르네. 네. 근데 이때는 사실 이제 이 차트만으로는 이제 매도 타점 근거가 없잖아요. 이때 이제 프레임을 늘리는 거예요. 왜냐면 프레임 늘리면 이평선 더 올라가거든요. 제가 15분봉에서 봤으니까 다음 30분을 눌러보면 최고 희망회로는 여기다. 여기 이미 막 뚫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빨간색 이평선이 이렇게 꺾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결국 언젠가는 완만해진 다음에 꺾이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은 무조건 매도 구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계속 그 차트를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매도를 할 때는 조금 더 시간 프레임을 늘리는구나. 네네. 여기서 근거가 없을 때는요. 더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 나 저점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지금 팔긴 좀 아까워. 그럼 만약에 그 다음 행복회를 굴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했을 때는 프레임을 더 늘려요. 그럼 조금 더 보수적인 기준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30분으로 네네. 점점 보수적으로 갈수록 시간 프레임이 네네.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 매수 매도는 최대한 작은 프레임에서 사고 큰 추세를 볼 때는 4시간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부터는 이 코인이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세는 언젠간 꺾이고 평생 오르진 않을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상승을 했으면 하락도 그만큼 길게 가져가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하락 프레임 속에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결국 아무리 잘 올라도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걸 깨는 순간에 그 추세가 바뀌지. 결국 음. 큰 프레임에서는 얘는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맨날 며칠이고 가져가기엔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선물 가서 200선 다 할 때마다 쇼쳐요. 그러면 이런 데서 승률이 되게 좋죠. 그럼 되게 너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선은 200이겠다. 네, 맞아요. 200 프레임에서 거래량 가중. 그리고 50, 딱 요거 3개를 쓰는데 어쨌든 완전 큰 프레임 안에서는 200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것도 보면 1시간 봉에서 그냥 보수적으로 200선쯤 오면 사야겠다 해서 만약에 샀으면 진짜 좋은 수익이 나는 막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결과론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0선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움직임이 나와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1시간 200선에 닿는 많은 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걸 스크리닝해서 거래에 활용하진 않아? 그렇게까지는 막 하진 않는데 그냥 저는 다 눌러봐요. 그냥 대충 다 눌러보고 지금 얘는 아직 멀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은 머릿속에서 지워두고 얘가 만약에 이미 내려와서 한 여기쯤 와 있고 얘가 막 여기쯤 와 있어요. 그럼 얘 계속 봐야겠다. 약간 그 정도. 근데 막 무조건 1시간 봉 200선 다면 사야 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거기까지 내려온 거면 더 밑으로 극단적으로 단기적으로 빠지진 않고 그래도 한번 반등은 주지 않나. 빠지더라도 반등은 한번 주고 빠질 자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캔들은 언젠가 결국에 이평선에 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강력한 자석이 돼서 캔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강하게 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면 네. 씩. 그러니까 캔들이 이평선과 너무 이격돼서 벌어져 있으면 과매수라는 뜻이잖아요. 위로 그치. 벌어져 있으면 또 아래로 벌어져 있으면 과매도라는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그게 평균으로 온다? 당겨져서 그 평균 회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포지션을 안 들어가는 장이기도 해요. 숏을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롱을 들어가기도 애매한 그러네. 자리가 봤을 때 4시간 봉 큰 프레임에서도 사실 큰 근거가 없어요. 사든지 팔든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포지션을 구축하기에는 애매한.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를 1,450원에다가 매수를 걸었거든요. 너무 여기 1,400원에 살려고 하면 또 거기까지 안 밀릴 것 같아서 혹시라도 진짜 정말 엄청 큰 악재가 터졌거나 했을 때 어쨌든 200선은 받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에 여기다가 매수벽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왜 하필 온도 파이낸스야? 얘가 신규 상장이고 보통 신규 상장 애들은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일봉으로만 봐도 얘는 캔들로 봤을 때 이 추세를 계속 못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롱을 들어간다고 해도 이 추세를 언젠간 깨는 그 시점부터 롱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여기서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서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니까 매일 매수벽을 수정해 보는 거죠. 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패닉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전일 대비 마이너스 20%에다가 걸어두기도 하고 코인은 진짜 그러거든요. 30% 빠졌다가 그날 20% 반등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서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미리 매수벽을 아래 두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구간에서 많이 비볐잖아요. 여기 상승처럼 요 가격 구간까지는 그래도 한번 오지 않을까? 패닉하면 그 생각에 요 구간, 요 사이 구간이잖아요. 일봉 200선도 이제 막 생기고 있으니까 어쨌든 저의 끌어당기는 법칙에 의하면 한 번은 찍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예측을 한 게 세이라는 코인이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 일봉상 200선에다 매수벽을 치라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걸 예측한 게 제가 이거 깨졌을 때거든요. 어쨌든 끌어당기는 법칙에 의해서 일봉상 200선에 닿는다. 닿고 50선이나 이 거래량 가중 102평쯤에 부딪혀서 저항을 다시 맞을 거다. 그래서 그거 대충 계산해 보면 한 30% 정도 나온다 막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35%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러네. 여기 거래량 가중 근처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미 추세가 크게 깨졌기 때문에 이 사이 갭 먹으려다가 더 크게 맞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데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여기서 50선 깨지는 순간 이미 하락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면서 더 갈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 50선이 쭉 이어가면서 근데 그때 당시 시장 상황이 되게 거래대금도 마르고 그리고 이 고점에서 터지는 이 거래량이 기존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기가 이제 식어간다는 느낌? 이제 끝물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할 생각은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무조건 그냥 깨지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는 일단 버리고 매수벽을 여기에다 치라고 제가 막 카페에도 막 그랬었거든요. 나 그때 들었던 것 같아. 네. 난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항상 되게 궁금했거든. 종목 고르는 기준이요? 저는 이제 UBAI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이 UBAI가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라 그래서 이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 평균 움직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0.33% 보합장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보합도 못한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0.33만 떨어졌다고 됐는데 그 이상 떨어진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안 보는 거예요. 시장보다 약하니까. 네, 일단은 그 위에 있는 애들에서 보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거래대금 순으로 봐서 이런 애들 거래대금은 높은데 시장 대비 너무 방어력이 약하네. 이런 애들 막 걸러내고 하다 보면 거래대금 높으면서 상대 강도는 좋은 애들 위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한번 휩쓸고 갔기도 하고 오늘 또 주말이라 어쨌든 사람 대 사람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주말에는
요즘엔 대부분 거래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요? 올해 해본 결과 진짜 완전 불장이 아닌 이상 코인은 주말에 거래량이 죽고 변동성도 없어져요 많이. 우리 주말이라서 약간 평일 도박 못했던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아 왜 안 그렇구나. 어쨌든 코인이라는 거는 솔직히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다 이게 그냥 디지털 쓰레기다. 사실 누군가에게 더 비싸게 떠넘길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거지. 사실 주식은 그 회사의 가치나 어떤 그 회사의 미래나 이런 걸 검색해서 내가 직접 찾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내가 물렸어도 그래도 얘는 뭔가 일을 하고 있어. 뭐 내년에 뭐 실적이 좋을 거야. 뭐 이런 행복 회로라도 있지. 이런 거는 헌트 뭐 이런 코인 샀어요. 물렸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디지털 쓰레기 또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코인은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보거든요. 세력이라면 한탕하고 주말에 클럽 가서 만수 세트 시켜서 놀고 있지 않을까. 굳이 주말까지 막 열심히 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지 않나, 세력이라면. 기본적으로 약간 세력의 마음에 들어가 있네. 세력들이 잡혀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막 몇백억씩 집에 쌓아두고 막 슈퍼카 막 끌고 다니고 하잖아요. 맞아. 걔들도 그거 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주말에 이제 도산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타고. 그래서 주말에는 네, 주말에 정말 거래량이 줄고 보시면 이거 지금 거래대금 상위 그래도 4번째에 있거든요. 지금 이거 체결 총액이에요. 총액인데도 지금 체결되는 게 100만 원, 60만 원, 90만 원 또 멈춰요. 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사고 팔 수가 없는 그런 장이라 사실상 지금 실전 매매를 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타이밍이 아니어서 그래서 일단 좀 요약을 해보자면 어쨌든 현물은 올라가는 상승 추세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다시 하락 추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반으로 나누면 여기서는 아무리 내동을 해도 벌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는 잃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추세 안에서 차트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계속 어떤 한 추세를 맞고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까 제가 4시간 봉에서 200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추세가 깨졌을 때는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지금은 이 구간에 이미 들어선 것 같아서 장세가? 네. 언젠간 뭐 또 다시 추세가 바뀌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럴 때 쓰는 전략은 200선이 내려오다가 언젠가 또 완만해지고 50선이 아래에서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구간 캔들이 처음에 상승 추세였다가 이제 깨지면서 여기 한번 맞아줬다가 깨졌다가 또 왔다가 깨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에서 리턴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근데 이게 1시간 봉이 될 수도 있고 1봉이 될 수도 있고 4시간 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간 프레임에서든 이 그림은 계속 나온다는 거죠. 5분 봉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하락 추세니까요. 계속 이 터닝 포인트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괜히 여기 사서 여기 팔겠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네, 생각을 하지 않고 근데 이런 페이크가 좀 많아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꾸는 척하다 한 번 더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이상적으로 안 가고 이럴 때는 사실 깨졌다가 여기서 크게 한번 깨지고 올라왔다가도 맞고 여기서 뚫는 척 하다가 여기서 비비다 이렇게 깨지거든요 보통.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손절하면 돼서 아니면 여기 구간이나 되게 손절 라인 어차피 짧게 잡혀요. 말했다시피 이게 보통 한번 성공하면은 5% 먹는다고 치고 손절한다 치면 마이너스 1%라서 이런 구간 진짜 5번 연속으로 때려 맞지 않는 이상 그러다 한번 성공하면 또 다시 맨징이 되는 거고 이 그림이 나올 것도 어쨌든 예상을 했으니까 손절 라인도 잡아놨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좋은 그림으로 갔다면 더 큰 수익이 나니까요. 이게 일단 제 기본 지금 장에서는 기본적인 제 베이스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 나중에 내동매매해서 돈을 잃어도 다시 보수적으로 해서 그 손실을 일단 메꾸자 확실한 방법이 하나는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오늘 좀 실전 매매를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개인적으로 더 만나서 한 10시간 정도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저도 약간 누구를 가르칠 때 좀 희열을 느끼거든요. 잘 따라와 주면 오늘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엄청 잘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가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 진짜 빨리 써먹어 봐야겠다. 실제로 제가 저번 주 주말에도 촬영하고 나서 이틀 동안 주말인데 코인 보느라 잠을 못 잤거든. 근데 오늘은 그 이상으로 뭔가 심할 것 같아요. 차트도 다시 집에 가서 재설정하고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복귀하면서 일항이 매매 방식을 제가 많이 습득하는 걸 일단 목표로 최근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데 제일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서 조금 더 따라해볼 수 있는 방식이랄까?
좀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너무 친절히 오랫동안 잘 알려줘가지고 따로 많이 물어봐도 되지. 네. 오랜만에 사람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팀원들 가르치는 시간 하다가 저 같이 가르쳐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죠?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어. 제가 뭘 말해도 계속 재밌다, 신기하다, 어. 뭐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자꾸 이런 반응을 해주시니까 약간 덩달아 이제 기분이 들떠서 아, 이제? 알려주면 안 되는 특급 비법까지 어. 이렇게 슬슬 나오지 않았나. 이게 제가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좀 알잖아요. 약간 보면서 동기부여도 다시 생기는 것 같고 그 거래량 지표를 설정할 때도 그것도 어쨌든 더 나아가기 위한 본인의 노력 활동이잖아. 네. 그러면서 찾아낸 거고 또 이제 백테스팅을 한 건데 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주식시장에서 저렇게까지 하고 있었나? 라고 좀 반성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모로 뭔가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월 5일에 포화남과 부장난타운 세 분과 저희가 함께 무료 웨비나를 한번 열어서 사람들한테 이런 강의가 이제 열린다 라고 좀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이랑 좀 소통하면서 질의응답도 할 것 같고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은 아마 오늘 제가 느낀 감정의 일부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진짜 뭔가 신나거든.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웨비나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비슷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